네, 이슈 인사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이야기 나눠볼 세 분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 투자클럽 오윤희 운용력,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목요일 이슈입니다. 환율악재 벗어난 자동차 부품주 터널은 통과했다.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과연 이 좀 길었던 터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분도 아마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초 대비, 특히나 지난해 10월 대비 굉장히 좀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들이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환율 악재였죠. 여기에 좀 발목이 잡혀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던 자동차 부품주가 최근 거의 이틀 새에 어제까지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반등 신호를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 주가 흐름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자동차 부품주 연초 대비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나요? 네, 자동차주가 오늘은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어제까지 이틀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계속해서 환율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는 붉은 선이 현대차고요. 또 푸른 선이 기아차의 주가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까지 이틀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 최근 이틀간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자, 보시면 15일에 1%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16일에는 드디어 1,030원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자동차주가 최근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특히 현대차가 이틀간 5% 넘게 상승을 했었고 기아차는 5%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환율 상승과 함께 자동차주의 투자 심리가 조금이나마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좀 급등을 보였었던 이 자동차와 부품주 그 원인으로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찝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운용력님, 이 환율이 올라간 이유에 있어서 증권사들은 뭐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했던 옐런의 발언을 1차적으로 꼽고 있고 대내적으로 어제 우리 2기 내각이 출범됐잖아요. 여기에 따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보고 있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이 좀 하락이 멈춘 건지를 보게 된다면 수출주를 전망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죠. 환율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또 와줘서 참 반가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최근 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환율 변화가 제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로 가치가 지난주와 다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달러라든가 파운드,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도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또 엔화에 대해서 하락을 했고 엔화 가치는 또 상승을 하고 있죠. 결국은 유로 대비 달러 강세고 또 달러 대비 엔화 강세 시장이 지금 이번 주는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환율에 근거해서 뭐 차익거래라든가 이런 자금의 흐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엔화로의 자금 유입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축통화들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환율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일본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 네, 무위험 차익 거래, 한번 유의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겠고요. 이것이 한국으로 우리나라로의 자금 유입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 아베 총리가 6월 말에 그 엔화 가치 상승을 묵인하지 않겠다라는 신경제 전략을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엔화 가치가 올라갔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런 기조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뭐 미국 쪽으로 보자면 뭐 금융정보 회사인데요. 일본의 히스코라는 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라쿠텐 증권의 자료를 함께 보게 되면 옐런 의장이 뭐 의회 증언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긍정적인 소식을 많이 전해줬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일본에서는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FRB는 완화 조치의 출구 전략을 협의 중에 있지만 발표는 연말에야 있을 것이다. 그 양적 완화 종료 후에도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다. 금리 인상 전에 경제는 견조한 궤도에 있을 필요가 있다. 경제는 잠재 수준은 크게 밑돌고 있고 장기 실업자는 과거 최고 수준에 있다. 정확한 출구 전략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위한 기계적인 공식은 없고 실업률 6.5%니 6.1%니 이런 것들은 FRB의 목표가 아니다. 일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같은 예는 의장의 발언인데 불구하고 우려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원화는 뭐 달러와 엔화 영향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면 원화 가치 하락하니까 이런 기대를 계속해서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옐런 의장의 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자면 양적 완화 종료 후에 곧바로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말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을 계속 해오셨죠. 환율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은 하셨습니다. 환율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 말은 방향 전환을 한 번에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속도 전환, 그러니까 뭐 가속도, 마이너스 가속도를 붙여서 힘을 좀 떨어뜨리겠다. 정도를 좀 줄이겠다. 이걸 말을 하신 게 되겠고요. 이런 맥락을 볼 때 일본을 보나 미국을 보나 또 우리 경제부총리의 말을 보나 뭐 지금 현상 아주 반갑습니다. 긍정적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좀 길게 원달러 환율의 반등 일단 말씀대로 반갑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어질 거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그렇다는 요인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환율 반등 조금은 기대해볼 수 있는 요인이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연초부터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환율이 아니고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허 의원님, 어느 정도나 좀 회복세를 띠고 있는 건가요? 네, 좀 글로벌하게 좀 회복세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상위 국가 중심으로 점검해 봤습니다. 먼저 중국 보시면 이제 지난 6월 달에 135만 5천 대 승용 기준으로요 팔렸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한 16.3% 증가한 것으로 지금 그래프 표 보시는 것처럼 견조하게 회복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월 달에 101만 대를 바닥으로 해서 판매량이 점차 회복 중인데요. 6월에는 142만 2천 대가 팔렸습니다. 작년보다 1.3%, 연 환산으로는 1,700만 대인데 뭐 아주 좋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연간까지 해서 1,700만 대 하게 되면 2006년도 뭐 7월 달 이후로는 실제로 최대치를 경신하게 되는 그런 상당히 한 8년 만에 최고치까지 지금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6월치는 안 나왔고요. 5월 달 기준으로 보면 5월 달에 작년보다 4.3% 증가한 113만 대가 팔려서 9개월 연속으로 판매량이 증가했고요. 5월 누적으로, 그러니까 1월에서 5월까지 누적으로는 6.5%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유럽은 전체로 보면 뭐 한 50%가 넘어가는, 60%가 넘어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 흐름을 본다 그러면 글로벌 차 시장이 이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도 같이 짚어주시면서 글로벌 자동차 회복세를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대내적으로 우리 시장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부분이 바로 그동안 좀 없었던 신차 효과가 확실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신형 제네시스 판매량도 굉장히 좀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던데 그런 신차 모멘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좀 나타나면서 하반기 자동차 업황을 이끌어줄지 그리고 요즘 나오는 얘기가 한중 FTA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한중 FTA는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중국의 지금 완성차 수입 관세가 22.5%라고 하는데 이게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러면 당연히 우리 차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겠고요.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부품주까지, 그러니까 완성차가 물론 잘 팔려야 부품주 따라가겠습니다만 22.5%의 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상당할 것 같고요.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도 당연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차는 현대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네시스랑 소나타 이미 내놨고요. 하반기에는 준대형 세단인 AG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개발 중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기아차는 8월 달에 신형 소렌토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 좀 봤는데요. 현대 쪽에 라인업이 많습니다. 엑센트랑 에쿠스, 또 투싼, 아반떼 출시 예정이고 지금 전망으로는 제네시스하고 소나타가 이연된 실적 개선 효과가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이제 연결되면서 나올 것이라는 견해들이 많은데 이 정도의 신차 라인업이고 뭐 실적 개선사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판매량이 지금처럼만 꾸준히 나온다면 자동차 업황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 요인이 많습니다. 한중 FTA 연내 타결 얘기도 해주셨고 또 신차 모멘텀까지 짚어봤는데 그런데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연비 과장 논란에 있어서는 좀 악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완성차 부문에서는요. 운용련님께서도 아마 들으셨겠지만요. 근데 또 반대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친환경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잖아요. 자동차 시장에도. 그래서 뭐 자동차 전장화 얘기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친환경 부품 또 차량 경량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부품주에는 좋은 호재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어봤을 때 자동차의 좀 부품주에는 악재가 되고 부품주에는 호재가 되고 완성차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함께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에 뭐 연비라든가 친환경 기술, 이렇게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참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전기차가 슬슬 떠오르는 게 또 이쪽 자동차 업종에 새로운 먹거리로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흐름은 전기차가 우리가 단순히 많이 보셨던 코드를 꼽는 플러그를 꼽았다 뺐다 하는 이런 전기차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현대차는 좀 다르죠. 네, 수소차라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수소 연료 전지차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라든가 환경 면에서 보면 뭐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조금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단지 좀 차값이 좀 비싼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전기차는 결국은 뭐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연비 면에서 볼 때 그동안 자동차가 내뿜었던 뭐 매연을 발전소가 대신 뿜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지구 입장에서 볼 때는 친환경이 아니죠. 양은 똑같은 겁니다. 단지 내가 안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친환경은 아니죠. 근데 결국은 수소차 같은 경우는 또 수소 엔진차와 또 현대차 가지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차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약간 전자가 생기게 되는데 전자의 흐름이 전기가 되죠. 이 전기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차가 뭐 코드를 뽑았다 이렇게 충전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발전소를 차에 가지고 다니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관건이 이제 수소가 굉장히 활발한 물질인데 이것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리고 교통사고가 만약에 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관이 되고 관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차가 나오고 있죠. 네, 뭐 소량이긴 합니다만 투스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가 이런 부분을 볼 때 현대차가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만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적으로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자동차 공학에서 거의 극한까지 왔습니다. 전투기가 한번 뜨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름의 양이 승용차 8만 대가 3년 동안 사용하는 양하고 맞먹습니다. 그 정도로 자동차의 연비를 최극한까지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휘발유가 아닌 다른 연료를 가지고 하는 쪽에서 연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고 현대차가 이 부분에서 여러 계열사들과 또 부품사들과 함께 이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데서 이제 승부가 날 텐데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나타나기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본다면 일단 친환경, 연비, 최근에 자동차 시장에 대두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성장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는 연초부터 자동차주 계속해서 신차 모멘텀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제시해왔습니다. 중장기적 보유를 외치던 증권가는 지금 현재 자동차주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살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여의도 시각 전해주시죠. 네, 증권가의 전망과 전략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최근에 2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이것이 시장 기대치를 부합을 한다면 조금은 이제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런 반면에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플레이에 접근을 해야 된다. 플레이로만 이제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인 상승 모멘텀이 뚜렷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계속해서 자동차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근거로 드는 것이 중국 시장 내에서 좀 더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한편에 부정적인 입장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BS투자증권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자동차주가 계속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근거로 삼을 전망에 대해서 시장에 확신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동차주가 박스권 하단에 머물러 있을 때만 좀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다소 보수적인 시각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박스권 플레이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분 시각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허 의원님께서는 사실 연초에 우리가 환율 얘기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 강세 기조는 꾸준히 이어진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그 시각으로 본다면 좀 자동차주 접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먼저 투자 의견은요? 네, 일단은 우선 완성차랑 부품주 보면 최근 움직임은 분명 부품주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품은 AS를 포함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매출처 다변화라든지 차량 경량화 컨셉으로 해서 아주 작은 종목들은 연간으로 50에서 70% 급등한 종목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투자 무게 중심은 지금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또 연비 경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당분간은 부품주가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선호주는 지금 완성차보다는 부품에서 뽑아봤는데요. 먼저 완성차는 현대가 지금 PER이 선행 기준으로 6배이고요. 기아가 6.3배입니다. 근데 글로벌 업체들은 보면 제너럴 모터스가 한 8배, 8배 나와 있고요. 포드가 9.2배, 토요타가 9.5배 다 선행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가이던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트레일링으로 갖고 왔는데요. 폭스바겐은 한 9.7배 정도입니다. 대부분 8배에서 9배인데 우리가 한 6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MS가 이제 5위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PER은 낮은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모든 자동차 시장 모든 역내에서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국내 수급이 이제 오늘은 연고점 경신하면서 이제 계속 갑니다만 2000선 위에서는 또 이제 매도가 펀드 환매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완성차는. 그리고 배당이라도 더 준다면 사서 보유해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대가 지금 1년 배당은 2,000원이고, 기아는 6, 700원이기 때문에 1% 남짓 가지고는 배당 매력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우선주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량화라든지, 또 이제 현대유아처럼 이익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쪽들, 그래서 하이스코랑 현대유아 이쪽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완성차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증권가도 역시 좀 아주 강력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품주 쪽으로 좀 눈길을 돌려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시각도 들어봐야겠죠. 앞서서 완성차 그리고 부품주 모두 친환경 이런 얘기들은 긍정적인 성장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쪽을 더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가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동차가 참 좋은데 지금 우리가 거래라는 입장에서 매매자 입장에서 볼 때는 완성차보다는 저도 부품주하고 또 우리가 전기차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이슈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슈 속에서는 LG화학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번 원화가치 하락을 중장기전은 시그널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율 프리미엄이라고 하기는 그 범위가 좀 국소적인 부분이 있고요. 지수에 영향을 주는 현대차만 어제 같은 경우는 2% 상승했고 기아차 1%, 쌍용차는 오히려 0.8% 하락을 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그동안 환율 피해주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던 조선업종, 이런 업종은 좀 시큰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은 유효하겠다 이쪽은 생각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수급적인 면에서 볼 때 매매 동향을 볼 때 기관이 작년 12월부터 꾸준히 매입을 해서 3월 말만 해도 7천억 원 가량 보유했던 종목인데 최근 기관이 꾸준히 물량을 또 줄이면서 보유량이 140억 원 정도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완성차보다는 부품사인 현대위아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2차전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2차전지의 핵심은 리튬입니다. 리튬이 굉장히 수소 다음으로 굉장히 불안한 물질인데
이 리튬을 잘 다루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LG 화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 화학이 접근한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베타가 이 각각 종목이 1.019, 1.29 이렇게 시장이 좀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괜찮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부품주 쪽으로 좀 더 눈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 프리미엄에 대해서 어제 좀 급등이 나왔던 어제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국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하고 앞으로 좀 동력이 있는 친환경 쪽으로 보면서 부품주로 눈길을 돌려보자는 의견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이슈 여기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함께 하셨습니다.